문제 1번 정기적인 입력 신호를 얻어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기기로 반복 동작이 중요하겠죠. 할 수 있는 기기는 그래서 정기적인 입력 신호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반복 동작이다. 그러면 정기적인 입력 신호를 넣는 것이 어떤 건가 이걸 찾으면 되겠죠. 차동 밸브, 시퀀스 밸브, 압력 스위치, 전자 릴레이. 여기서는 전자 릴레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릴레이라고 그러죠. 릴레이. 그래서 릴레이는 결국은 전류, 적은 전류를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큰 전류를 흐르게끔 해주는 것이 릴레이죠. 그래서 이 릴레이는 5V도 있고 12V, 24V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AC 관련된 그런 220V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컨트롤 박스에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A 접점과 B 접점, C 접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 동작을 한다는 것은 A 접점이 B 접점이 되고 또 B 접점이 A 접점이 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육안의 안찌름이 얼마입니까? D가 2.5cm. 그 다음에 유속을 10cm/s가 되겠죠? 세크라면 최대 유량은 약 몇 세제곱 퍼세크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속이라는 연속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Q라는 것은 AV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연속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A1 대 V1은 A2 대 V2의 어떤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이 있으면은 여기에 포지션 1과 그 다음에 여기에 포지션 2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면적이 A1이고 V1, 그 다음에 이쪽의 면적이 A2, V2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연속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풀고 있죠. 그래서 여기 Q는 이거로 AV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A라는 것은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 되겠죠. 곱하기 V가 되니까 결국은 4분의 3.14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안찌름이 2.5의 제곱 곱하기 10cm죠? 그러면 10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풀면 얼마입니까? 49 세제곱 cm/s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1번. 문제 3번입니다. 유압 회로에서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작동률을 탱크로 기한시켜주는 것은 무슨 회로인가 이렇게 나왔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량이 필요하지 않게 여기 이제 키워드가 있죠. 그 다음에 탱크로 기한한다. 그래서 탱크로 다시 보내준다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무브화 회로라고 그러죠. 무브화 회로.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원노드 회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래서 원노드 서큐트 회로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번이. 문제 4번입니다. 유압장치 장점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어떤 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압입니다. 장점입니다. 자, 에너지 축적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 축적이 어떻게 됩니까? 용이하다. 그 다음에 힘의 변속이 무단으로 가능하다. 힘의 방향을 쉽게 변환할 수 있다. 작은 장치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에너지 축적이 용이하다. 이것이 아니요. 에너지 축적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겠죠.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자, 문제 5번입니다. 유압 실린더를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를 이용하여 단조기계가 가진 큰 내력에 대항하여 단조기계입니다. 이렇게 대항하여 행적은 중간이치입니다. 중요합니다. 중간이치에서 정지시키고자 할 때 정지죠.
할 때 점선에 들어갈 적당한 밸브는 어떤 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동 레바식으로 했을 때 레바식으로 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중간 정지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A포트와 B포트에 연결된 것을 어떻게 됩니까? 탱크로 이렇게 포트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리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포트 포지션이 세 개로 나눠져야 되겠죠. 세 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A포트와 B포트가 어디로 갑니까? 탱크로 연결돼야 돼. 탱크로 연결되고 여기는 차단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네바가 연결되면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흘러갈 거고 또한 이쪽에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네바 타입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치는 어떻게 되죠? 3포지션이 되겠고 3개가 있고 포트는 어떻게 됩니까? 포트는 4포트가 되겠죠. 4포트가 되는데 중요한 포지션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A포트, 여가 A포트고 여가 B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A포트와 B포트가 어디로 연결을 넣는다? 탱크. 유압 탱크로 이렇게 연결돼야만이 중간 이치에서 전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서 보면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6입니다. 도면에서 밸브 기역의 입력으로 A가 ON이 되고 기역의 입력으로 기역의 입력으로 A가 ON이 되고 니은의 신호 B를 오프해서 출력 아웃풋이 ON이 되게 한 다음 신호 A를 오프로 한다면 출력은 어떻게 나가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기역의 입력으로 어떻게 됩니까? A가 ON이 된 거, 켜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열려지겠죠. 열려지겠고, 그 다음에 니은의 신호 B를 오프한다. 이 부분은 이제 오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막혀 있겠죠. 이렇게 이제 어떤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웃이 ON이 되게 한 다음 신호 A를 오프로 한다면 출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아웃 이 부분이 결국은 ON으로 유지되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투 포지션 2포트 밸브가 되겠고 양쪽에 A, B는 다 투 포트 이치 그런 밸브가 되겠고 디귿은 어떻게 됩니까? 3포트짜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치 3포트짜리. 그래서 결국은 아웃풋으로 ON을 유지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문제 7. 4명 실린다의 장점이 아닌 거. 4명 실린다입니다. 4명. 그래서 4명 실린다는 어떻게 됩니까? 실린다의 이 실린다경과 그 다음에 피스톤경, 피스톤 로드가 되겠죠. 이 로드가 거의 직경이 유사한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램형이라고 그러죠. 램형. 그래서 상당히 큰 힘을 우리가 전달할 때 이 로드가 상당히 굵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도가 그만큼 보장이 되겠죠.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찾으면 되겠죠. 피스톤이 필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기 빼기 장치가 필요 없다. 실린더 자체 중량이 가볍다. 3번이 잘못됐죠. 무겁습니다. 얘가 무겁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노드가 크기 때문에 3번입니다. 문제 8번입니다. 상시 개방 접점과 상시 폐쇄 접점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접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상시 개방 접점. 상시 개방과 상시 개방은 뭡니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A 접점이 되겠죠. A 접점. A 접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시 폐쇄 접점은 어떻게 되죠? 이것은 B 접점이 되겠죠. B 접점. 이와 같이 그러면 결국은 C 접점이 있고 여기에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돼서 항시 B 접점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기 이제 붙어 있겠죠. 이렇게 이것이 B 접점이고 이것이 A 접점이죠. 이 부분이.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인가되면 이와 같은 상태로 결국은 이제 접점이 붙겠죠. 이와 같은 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전환 접점이라고 하죠. 전환 접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9. 다음 중 흡수식 공기 건조기 특징이 아닌 거 흡수식입니다. 흡수식. 그래서 취급이 간단하고 장비 설치가 간단하고 그다음에 외부 에너지 공급원이 필요 없다. 그다음에 건조기에 움직이는 부분이 많으므로 기계적 마모가 많다. 이것이 잘못됐죠. 흡수식이기 때문에 어떤 물에 같은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모가 많은 것은 아니고 적겠죠. 그래서 4번이 되겠죠. 토크가 7kgm/이고 NRPM으로 회전하는 공합 모터의 출력 PS는 얼마인가? 이걸 구하라겠죠. 이럴 때는 우리가 PS는 결국은 여기서는 RPM이죠. RPM.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은 각속도와 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얼마입니까? 716.2에 그 다음에 NT의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60분의 2파이 N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연계해서 구하면 되는데 1번입니다. 문제 11번입니다. 공유압 제어 밸브를 기능에 따라 분류했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것. 자, 우리가 공유압입니다. 공유압. 그래서 우리가 세 개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방향 제어 밸브가 있고 압력이 프레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량 제어 밸브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갈라지죠. 여러 가지 또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제어 밸브는 우리가 3x 2A 밸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또 그 다음에 4x4 웨이 밸브가 있고 그 다음에 압력 밸브도 뭐 릴리프 밸브, 감압 밸브, 시퀀스 밸브 여러 가지 밸브가 있죠. 그 다음 유량 제어 밸브도 셔틀 밸브 있고 이압 밸브가 있고 이와 같이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없는 것이 4번이 되겠네요. 문제 12번입니다. 자, 다음 표와 같은 진리값을 갖는 논리 제어. 자, 여기서는 입력 실험입니다. 그래서 A, B가 있고 출력이 C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0에다가 2를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0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고 여기가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0 곱하기 1은 0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0도 0이죠. 그 다음에 1 곱하기 1은 1이다. 그래서 엔드 회로가 되겠고 엔드 회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와 같은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A가 있고 B가 있고 C의 어떤 상태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어떻게 되죠? ON이 돼야지 C가 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입니다. 유압 제어 밸브의 분류에서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 제어 밸브에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여기서 압력 밸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죠? 스로틀 밸브가 되겠죠. 이것은 뭐죠? 유량 제어 밸브죠. 유량 제어 밸브. 그래서 유량 제어 밸브고 나머지는 전부 압력 제어 밸브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문제 14. 다음 중 두 개의 입력 신호 중에서 높은 압력말을 출력하는 오화 밸브는 높은 압력을 우리가 출력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높은 압력. 자, 높은 압력을 우리가 출력하는 것은 뭐랍니까? 오화 밸브는 셔틀 밸브가 되겠죠. 셔틀 밸브. 그래서 세 개의 포트가 있죠. 세 개의 포트가 있어서 결국은 고압 우선 회로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압 우선 회로 뭐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압 밸브 이것은 뭐죠? 우리가 엔드 밸브라고 했죠. 엔드 밸브.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합니까? 저압 우선 회로다. 저압 우선 밸브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개는 셔틀 밸브, 이압 밸브는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죠. 체크 밸브는 한쪽으로만 우리가 흐르는
그런 유체를 흐르게 해주는 것이 체크 밸브고, 시퀀스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순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밸브죠. 압력 제어 밸브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네요. 문제 15번. 다음 그림에 해당되는 제어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떤 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회로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모터가 있고, 모터가 회전하면은 결국은 펌프에서 압력 에너지가 여기서 이제 압력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죠. 나가는데 릴리프 밸브는 어떤 겁니다? 설정압. 우리가 설정압을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놓으면은 그 상태에서 계속 압력으로 결국은 배출이 되겠죠.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입력이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이치가 2이치. 이치가 두 개가 있고, 포트는 몇 개가 있죠? 포트는 하나, 둘, 셋, 넷, 4포트죠. 그래서 포트는 4포트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네바. 수동이죠, 수동. 네바로, 네바식이다. 네바식으로 작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린더가 복동 실린더죠. 복동 실린더. 복동 실린더입니다. 그래서 A포트, B포트. 여가 A포트, 여가 B포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A포트는, 우리가 포트, 밸브에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고, B포트는 어떻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체크 부치 유랑 제어 밸브죠. 체크 부치 유랑 제어 밸브에 의해서 결국은 B포트가 제어가 되죠. 그래서 B포트를 우리가 제어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나왔죠, 이것도. 그래서 미터 아웃이 되겠죠. 만약에 A포트, 이 유랑 제어 밸브가 이쪽에 있다면은, 이쪽에 이렇게 설치됐다면은, 이건 뭐죠? 미터 인이 되겠죠. 미터 인 회로가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6번입니다. 문제 16번. 공기탱크와 공기압 회로 내의 공기 압력이 규정 이상의 공기 압력으로 될 때 공기 압력이 상승하지 않도록 대기와 다른 공기압 회로 내로 빼내주는 기능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앞에 내용과 이제 연관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규정 이상, 이거 중요합니다. 규정 이상의 공기압으로 될 때 상승하지 않도록. 그러면 이것은 일정하게 유지한다. 일정하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유지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공기압을 대기로 빼내는 거.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유압에서는 어떻게 되죠? 대기로 빼내는 것이 아니고 유압은 우리가 탱크로 기환시켜 주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릴리프 밸브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문제 17번입니다. 문제 17번. 펌프의 송출 압력이 압력 P가 얼마입니까? P가 50kgF per square 송출량이 유량이 되겠죠? 유량이 얼마입니까? 20L per minute가 되겠죠. 유압 펌프의 펌프 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는데, 먼저 우리가 이 Q가 20L per minute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세제곱센티 per sec로 우리가 환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L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세제곱센티로 하면은 2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미니트니까 초로 하면은 60으로 나눠져야 되겠죠. 그러면 유량은 얼마죠? 333 세제곱센티 per sec다. 이것을 갖다 이제 PQ, 우리가 거기다 공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L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냅니까? 102 공분의 그 다음에 PQ의 어떤 관계로 갖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P는 압력은 얼마였죠? 50이었죠. 50이고 그 다음에 유량이 얼마죠? 333. 그래서 1200으로 나눠주면은 얼마입니까? 1.63 킬로와트가 나오네요. 그래서 결국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8번입니다. 문제 18번. 방향 제어 밸브. 방향 밸브 조작 방식 중 기계 방식의 밸브는 어떤 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기계 방식입니다. 기계 방식. 그래서 기계 방식은 어떤 그 액추에이터가 이렇게 동작이 돼 가지고 작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뭡니까? 1번은 이거는 푸시 버튼 타입이죠. 푸시 버튼 타입. 푸시 버튼 타입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레바식 타입이죠. 레바에서 하는 거고. 3번이 어떤 겁니까? 3번 이것이 기계식이죠. 기계식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와 같은 어떤 슬라이드 되는 이런 레바가 여기 이제 실린다가 있으면은 실린다가 이거 이제 이렇게 설치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전진해 가지고 이 네 발을 이렇게 밀어줘 가지고 이것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동작시켜주는 그런 역할로 할 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뭐죠? 페달이죠, 페달.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되겠네요. 문제 19입니다. 다음 유압 기호의 명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명칭으로. 자, M이라고 써있는 것은 뭐죠? 우리가 모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2번이 되겠고, 추가기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하죠. 기호로. 그 다음에 이제 공기 탱크도 뭐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추가기는 브리드식이나 여러 가지 스프링식이나 따라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기호가 들어가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20번. 다음 그림에서처럼 밀폐된 시스템이 평행 상태를 유지할 경우 힘 F1을 옳게 표현한 것은 어떤 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파스칼의 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P라는 것은 결국은 A1 대 F1은 그 다음에 A2 대 F2의 어떤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F1을 옳게 표현한 거, F1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F1이 여가 있죠. 그러면 이 A1이 어디로 가죠? 2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F1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A2분의 A1, 그 다음에 곱하기 F2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몇 번이죠? 그렇게 된 것이 2번이 되겠죠. 2번.